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4회 일반계획이사 실기 필답형 문제 보도록 합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600rpm으로 2.7kW를 전달하는 중공축이 있다. 중공축입니다. 이 축에 작용하는 구핀 모멘트 600Nm 이고 허용 전달 능력이 60MPa, 허용 구핀 능력이 120MPa이다 그랬어요. 허용 전달 능력 60, 허용 구핀 능력 120. 다음을 구하라. 단 동쪽 효과 계수 Km은 1.8, KT는 1.2이고 내 외경비 X는 0.7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1번 상당 구핀 모멘트 M이 상당 비틀림 모멘트 T2를 구하라. 상당 구핀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라. 2번은 위의 값을 이용하여 중공축의 최소 외경 D2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문제상에서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지고 허용 구핀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둘 다 고려해서 중공축의 외경 D2를 결정을 해줍니다. 최소 외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허용 전달 능력도 만족하고 허용 구핀 능력도 만족하는 외경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최소 외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각각 계산했을 때 값을 비교해서 큰 값을 선택을 해줘야 둘 다 만족하고 전단도 만족하고 구핀도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큰 값을 선택하는 것이 최소 외경 D2로 봐야 되겠다. 자, 문제 1번 좀 봅니다. 구핀 모멘트는 주어졌어요. 비틀림 모멘트는 계산해야 되겠죠. 비틀림 모멘트는 600rpm 2.7kW입니다. 비틀림 모멘트 T는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n분의 h kW 들어갑니다. 이렇게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가 600rpm 분의 2.7kW 2.7kW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메타 조울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계산하면 루트 동쪽 효과 계수가 주어졌어요. 구핀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비틀림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죠. 동쪽 효과 계수가 주어지면 동쪽 효과 계수를 고려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쪽 효과 구핀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곱하기 구핀 모멘트의 전체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전체 제곱 해서 들어갑니다. 자, 루트 KM 1.8 곱하기 구핀 모멘트 600 뉴턴메타 주어졌고요. 제곱 플러스 KT 1.2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 구했고 전체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메타 주울로 계산이 됩니다. 상당 구핀 모멘트는 2분의 1에 KM 곱하기 구핀 모멘트 플러스 루트 KM 곱하기 구핀 모멘트의 전체 제곱 플러스 KT 비틀림 모멘트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동쪽 효과 계수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전체 제곱 해서 적용을 하죠. 2분의 1에 곱하기 KM은 1.8 주어졌습니다. 1.8 곱하기 600 뉴턴메타 플러스 이 루트 값은 T2랑 같죠. T랑 같으니까 위에서 계산한 T2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해줘도 상관없겠죠. 뉴턴메타 이렇게 적어줍니다. 불안하면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계산된 값을 갖다 대입시켜서 계산해줘도 상관없는 거고. 자,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전달 능력을 이용해서 중공축의 외경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허용 전달 능력 타우 A는 극단면 계수 ZP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 들어가야죠. ZP는 16분의 파이 D2 3승 16분의 분자를 올리고요. 파이 D2 3승에 1-X 4승 X는 0.7로 주어졌습니다. 자, 곱하기 상당 비틀림 모멘트. 자, 여기서 D2를 먼저 구하죠. 허용 전달 능력 60MPa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퀄 16분의 파이에 D2 3승 구하는 값이고요. 곱하기 1-0.7의 4승 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 뉴턴 메타로 구했어요. 지금 뉴턴 메타로 구했고 응력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 뉴턴 메타를 뉴턴 밀리미터로 고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D2는 밀리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용 전달 능력으로부터 중공식의 외경 구해놓고 그 다음에 굽힘 모멘트, 허용 굽힘 응력, 상당 굽힘 모멘트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허용 굽힘 응력은 단면계 Z분의 상당 굽힘 모멘트로 들어갑니다. Z는 32분의 파이 D2 3승의 1-X 4승 32 분자로 올리고요. 파이 D2 3승의 1-X 4승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 굽힘 모멘트 들어갑니다. 허용 굽힘 응력 120MPa 120 이꼴 32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3승 구하는 값이고요. 곱하기 1-0.7의 4승 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 들어가죠. 자, 뉴턴 메타로 구해놓은 거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고쳐놓고 D2를 계산해주면 밀리미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용 전달 능력에서 구한 값 그리고 허용 굽힘 능력에서 구한 값 비교해서 이제 큰 값이죠. 큰 값을 안전상 큰 값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2는 몇 밀리미터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상 큰 값을 선택을 한다. 뭐 간단 명료하게.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깨림직하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전달 능력에서 구한 D2, 허용 전달 능력에서 구한 D2를 허용 굽힘 능력 구하는 표현식에다 갖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서 12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120보다 작게 나와야 돼. 그래서 12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허용 전달 능력에서 구한 D2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다음 시그마 BA 허용 굽힘 능력에서 구한 D2를 가지고 허용 전달 능력을 구해봐요. 허용 굽힘 능력에서 구한 D2를 가지고 허용 전달 능력을 계산해봐. 그때 이제 계산한 전달 능력이 60을 넘어간다 그러면 역시 쓰면 안 되죠. 작게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건이 비슷해서 계산된 값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허용 전달 능력을 고려해서 구했을 경우에는 49.43m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허용 굽힘 능력을 이용해서 구해줬을 때는 49.42mm 정도가 나와서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큰 값을 선택을 해줘야죠. 그래도 큰 값을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풀이 방법은 이와 같이 적용시키는 게 맞으니까요. 계산기 눌러서 덮들을 내서 교재 풀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나사의 유효지름이 27mm, 나사 문제입니다. 피치 6mm, 나사잭으로 500kg의 중량을 들어 올리려 한다. 축하중이죠. 500kg의 축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 자, 공학 단위로 주어졌어요. 축하중이 500kg 해서 중력 단위로 주어졌고 나사잭은 지금 사각나사로 보고 줄수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나사부의 마찰계수는 0.08, 칼라와 접촉부와의 마찰계수는 0.05, 칼라부 유효평균 지름은 40mm, 다음을 구하시오. 단 길이 280mm 레버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나사잭을 레버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레버의 길이가 280mm. 이렇게 나사를 올리는데 필요한 힘 F1. 그리고 2번은 나사를 내리는데 필요한 힘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전력으로 푸는 게 1번이고, 그리고 2번은 나사를 푸는 힘으로 푸는 게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1번은 토크 T. 토크 T는 나사부 토크 플러스 칼라부 토크. 칼라부에서 발생되는 마찰 토크 TF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F는 요 T는 F1 곱하기 L로 들어갑니다. F1 곱하기 L은 TB는 축하 중 Q 곱하기 사각 일중나사로 봐야 됩니다. 파이 D2. 자, 요식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축하 중 Q 곱하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우로 들어가죠. 알파 플러스 로우 곱하기 2분의 D2 축하 중은 묻고요. 플러스 칼라브 마찰기수 곱하기 축하 중에서 칼라브의 마찰력 곱하기 2분의 DF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F1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대신 이제 알파 로우를 계산해야 돼요. 알파 로우를 계산을 해줍니다. 알파는 리드각입니다. 알파는 리드각이니까 알파는 아크탄젠트 파이 D2분의 리드 길이로 들어가는데 지금 일중나사로 보니까 피치로 들어가면 되죠. 알파는 아크탄젠트 파이 D2분의 피치로 해서 알파를 계산합니다. 아크탄젠트 파이 곱하기 유효지름이 27mm 주어졌고요. 피치가 6mm 주어졌습니다. 계산하면 몇 도 떨어집니다. 그다음 마찰각 로우는 아크탄젠트 마찰계수 뮤로 들어가야죠. 아크탄젠트 마찰계수가 나사부 마찰계수 들어갑니다. 0.08 해서 계산해주면 몇 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리드각과 마찰각을 먼저 구해놓고 이 표현식을 적어주면 이렇게 이제 계산 순서에 맞춰서 적어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F1은 구하는 값이니까 F1 곱하기 레버의 길이 280mm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축하 중 500kg 500 곱하기 9.8에서 뉴턴으로 고치고요. 곱하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우 구한각 갖다 대입시켜줍니다. 곱하기 2분의 D2는 27mm 들어가고요. 플러스 칼라브 마찰계수가 0.05 주어졌습니다. 0.05 곱하기 2분의 DF는 칼라브 유효평균지름으로 봐야 돼요. 40mm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F1 결정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나사부의 회전력은 축하 중 곱하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우가 나사부의 회전력입니다. 나사를 푸는 힘은 로우 마이너스 알파 탄젠트 로우 마이너스 알파로 들어가야 되겠죠. 나사를 풀 때도 레버를 반대편으로 이제 돌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나사를 반대편으로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나사는 그 오른 나사고 나사를 풀 때는 왼 나사 왼쪽으로 돌리는 거로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나사를 내리는 데 필요한 힘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돌려야 될 텐데요. 마찰은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칼라브와 발생하는 접촉부에서 발생하는 이 마찰 토크는 그대로 발생하겠죠.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회전력을 나사를 푸는 힘으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서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F2 곱하기 L은 축하 중 Q 곱하기 탄젠트 로우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분의 D2 플러스 뮤 F 곱하기 2분의 DF로 적용을 시킵니다. 나사를 푸는 힘은 탄젠트 로우 마이너스 알파죠. 탄젠트 로우 마이너스 알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2 곱하기 L이 280mm 이걸 축하 중은 500kg 곱하기 9.8 뉴턴으로 고치고요. 곱하기 탄젠트 로우 마이너스 알파 로우 구했고 알파 구했습니다. 자, 구한 거 갖다 대입시키고요. 곱하기 2분의 D2 27mm 플러스
마찰계수 0.05 곱하기 2분의 df 40mm였습니다. 40 대입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F2 값 뉴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F2 구하고 F1 구하고 자, 이렇게 나사를 내리는 힘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는 뭐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문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냥 나사를 푸는 힘이죠. 그냥 나사를 푸는 힘을 계산하라 뭐 이런 문제는 과거에 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상의 언급이 없으니까 나사는 사각 나사고 한 줄 나사고 오른 나사로 보고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500kg이라고 하는 축하중이 위로 이동하면서 들어 올려지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제 500kg이라는 중량물이 이제 수직 하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원통 코일 스프링 문제네요. 평균 지름이 40mm, 스프링 지수가 5이고 2.9kN의 하중을 받아 15mm의 처짐이 발생한다.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단 탄성 계수는 84.24 기가파스칼이고 왈의 응력 수정 계수는 K 이꼴 C-4분의 4C-1 플러스 C분의 0.6로 적용합니다. C는 스프링 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1번은 정수로 유효건수 N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짐으로부터 구해주면 됩니다. 15mm 처짐으로부터 공식을 적용시키면 되겠고, 2번은 최대 전달 응력 계산하라. 타우 맥시멈 뉴턴/mm 제곱 메가파스칼로 결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유효건수 구하는데 처짐을 구하는 공식이 GD 4승분의 64 MPR 3승에서 특별히 뭐 선행적으로 구할 값은 없는 것 같습니다. GD 4승분의 64 N P의 R의 3승, R의 3승. 소선의 직경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소선의 직경을 스프링 지수로부터 소선의 직경을 이제 구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C는 스몰 d분의 라지 d죠. 스몰 d분의 라지 d가 되니까 소선의 직경 스몰 d는 스프링 지수 5분의 라지 d 40 해서 8m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선의 직경은 8mm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n을 계산해 주면 돼요. 델타는 15mm. 자, 정수로 유효건수를 구하기에 앞서 적용시키는 처짐을 구하는 공식에서 선행적으로 소선의 직경 D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구할 게 없을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소선의 직경은 구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전단 탄성계수 G는 84.24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이 기가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고쳐 들어갑니다. 메가파스칼로 들어가고요. 곱하기 D 8mm 4승 분의 64 곱하기 N 구하는 값이고요. 베어링 하중이 아니라 스프링 하중 2.94kN 2.9 곱하기 10의 3승 2.9 곱하기 10의 3승 해서 뉴턴으로 고친 거죠. 지금 2.9kN의 하중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뉴턴으로 고쳤습니다. 곱하기 R은 40의 반 20의 3승 해서 N을 구해줍니다. 구해서 이제 정수로 올림해서 정수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수로 몇 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다음 2번 최대 전달 응력 구하라 그랬습니다. 왈의 응력 수정 계수부터 구합니다. K는 4C-4분의 4C-1 플러스 C분의 0.615로 해서 4 곱하기 5 마이너스 4분의 4 곱하기 5 마이너스 1 주어진 값 대입하라는 거죠. 실제 적을 때 세모 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4 곱하기 5 마이너스 4분의 4 곱하기 5 마이너스 1 플러스 C분의 5분의 0.61로 들어가면 되죠. 0.61로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다음 최대 전달항력 타우 맥시멈은 K 곱하기 단면계수, 극단면계수 16분의 파이 D 3승 분의 비틀리 모멘트는 P 곱하기 R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R의 응력수정계수 계산한 값 갖다 대입시키고 곱하기 16분의 파이 곱하기 D 구했죠. 8mm 3승분의 스프링 하중, 스프링에 가하는 하중이 2.94, 2.9, 2.94가 아니라 2.9 킬로니우턴 이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으로 들어가고요. 곱하기 평균 반지름 20mm, 평균 직경이 40mm니까 20mm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표현이 됩니다. 평범한 문제죠. 스프링은 뭐 매번 나올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을 봅니다. 다음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